아빠를 꼭 닮았다고 신이 난 딸 바보 남편과 뱃속에 복덩이가 있으니 유리 씨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딸을 만나는 날. 계속 옆에서 손 잡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8시간 진통 끝에 사랑스런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저 때. 하지만 딸이 태어난 그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밤늦게건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자기 집도 아닌데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하고 장도 보고 와. 고향을 떠나 혼자 살던 유리 씨에게 매일 집밥을 차려주던 자상한 남자. 그뿐이 아닙니다. 친구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고 엄마 따르기도 하고 자주 전화드려서 딸보다 자주 전화드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 완벽한 남자와의 결혼은 유리 씨에게 장밋빛 미래를 선물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난 기쁜 날, 회사에 갔던 남편이 그만 사라진 겁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대기업 계열사 사장 아버지와 이혼한 홀어머니 손에 자랐다는 남편은 아버지에게 손 벌리지 않고 힘들게 자수성가한 금융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직책은 부사장. 최근 금감원과 경찰에서 자금 조사를 나와 처리할 게 많다며 끊임없이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곤 해왔습니다. 혹시 회사 일로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 걸까요? 본인의 회사로 들어가려면 뭐 지문인식인지 공채인식인지 뭐 이런 것도 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이고. 거액의 돈이 오가는 만큼 보안이 철통 같다던 남편의 회사. 헌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문 인식한다거나 뭐 홍채 인식한다거나 그런 보안 시스템이 있었던 적은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금감원 조사를 받게 돼 본인 명의 자금이 모두 묶였다고 발을 동동 굴렀던 남편. 자기가 그 카드 값을 다 낼 건데 그냥 카드만 빌려주면 된다 라면서 계속 그 통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만 며칠을 했어요. 결국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냥 네가 있는 카드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카드에 이어 핸드폰 개통이며 사업자금 대출까지 유리 씨에게 부탁해온 겁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남편이라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저랑 같이 방에서 잠을 잡은 게 5손가락 안에 안 꼽히는 것 같은?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한 건 당연하다고 느꼈죠. 그게 뭐 1, 200도 아니고 800 가까이 되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 집에도 못 들어올 만큼 밤낮 없이 일했다는 남편은 매달 착실히 돈을 갚아왔습니다. 헌데 어째 손수 대부업체 대출 방법까지 알려주며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애기 아빠인데요.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 몰라. 아이고 세상에 참. 그렇게 유리 씨는 난생 처음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이 묶여 있을 뿐이라며 곧 돌려준다던 남편은 딸이 태어난 그날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렇게 결혼 전후 남편이 가져간 돈은 무려 2억 원이 넘습니다. 세상에 뉴스에나 보고 텔레비에서나 봤던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닥쳤어. 그게 내가 그걸 당한 거고.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살고 그렇죠. 싶겠어요. 제 손으로 대학 등록금도 내고 알뜰살뜰 살았던 유리 씨. 아이고 참. 평생 모은 돈을 날린 탓에 회사 퇴직금까지 쏟아부었지만 대출금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매달 400만 원. 아이고. 턱턱 숨이 막혀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인데 딸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는데 아빠를 꼭 빼닮은 딸인들.
제 자식이 눈에 밟히지도 않는 걸까요? 애기만 보면 너무 마음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행복하고 잘 나간 그런 가정을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또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엄마 입장에서. 부모의 한 자리가 되게 큰데 그 큰 한 자리를 그 사랑을 못 준다는 게 항상 미안해요.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이제는 그냥 다 제 잘못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났으니까 나로 인해서 엄마도 그렇고 다들 너무 힘드니까.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가엾은 딸. 요즘 들어 아빠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머지않아 아빠는 어딨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걸 망가뜨리고 떠난 남편은 대체 어디 있을까? 저희가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네, 커피값을 계산하는데 주머니에서 현금을 뭉치로 꺼내더라고요. 5만 원권이 꽤 굵게 똘똘 말려서 몇 장이 아니고 수십 장 그 정도? 어? 요즘 카드 들고 다니거나 현금도 끼케야 한 10만 원 정도 들고 다니는 게 보통인데 그렇죠. 이 친구는 혹시 뭐 신용불량자거나 뭐 현상수배범? 돈 뭉치를 들고 다닌 것도 수상한데 남편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20만 원을 줘버리곤 인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같은 회사 지부장이라고 소개했던 형님도 만났습니다. 아닌가 제 알고는 아닌가로 알고 있거든요. 공개가 엄청 밀렸다 하더라고요. 이제 곧 쫓겨날 수도 있다고. 암 투병 중인 어머니 병원비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돈을 붙여주곤 했다는 형님. 하지만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 참. 그뿐이 아닙니다. 지사의 지부장 같은 사람이다. 본인이 많이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 금시청 에서요. 누가들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잘 나가는 금융사 부사장이라던 남편의 실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과연 남편의 진짜 모습은 뭘까? 보이스피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도피 생활을 했던 남편이 검거된 건 지난 5월. 그 사람이 잠적한 지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추적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범죄 일자는 17년도.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덜미를 잡혀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유리 씨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건데요. 야, 도피 생활 중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가 검거된 곳은 결혼 전에 살았다던 집 근처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누구인데? 2304호에 산다고 그러던데 2304호? 네. 여기 2300이라는 게 없고 22층까지 빼였습니다. 야, 이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인데요. 허나 이 부근에서 검거된 만큼 어딘가 남편의 거처가 있을 겁니다. 주변을 샅샅이 탐문한 끝에 그가 머문 모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요. 아무것도 없어. 짐도 가방 하나도 없었어. 그냥 비닐에 온 데까지 이렇게 큰 비닐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 같은 걸 둘러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방 하나 없이 비닐봉투에 짐을 넣고 다닐 만큼 궁핍했던 그는 한 달 모텔비조차 낼 돈이 없어 이틀씩 끊어냈다는데요. 재력과 외모, 자상함까지 두루 갖춘 완벽한 남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 바빴던 일용직 노동자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의 진짜 모습.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동 정가로 징역을 산 적도 있고. 교도소까지 갔다고요? 예, 가야죠. 징역도 살았었어요. 예, 예. 사기로. 예, 13년도에. 10년 전부터 수없이 중고거래 사기를 번복해왔고 급기야 실형까지 살았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갓 태어난 딸과 유리 씨를 떠난 뒤에도 버젓이 사기를 쳐왔다는 것.
아, 진짜 개념이 없네요. 자기가 고속버스 4시 몇 분 차로 물건을 보낸다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없어요. 전화하니까 안 받고 차단시키고. 그런데 그가 사기꾼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애가 불쌍해 보여요. 자기 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개월 안 된 애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애를 안고 있는 사진도 있고. 피해자가 보여준 그의 SNS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답니다. 에? 분명 유리 씨와 딸이 아닌 또 다른 여자와 아기. 와. 유리 씨를 떠난 뒤에 만난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와 아기가 있는데 유리 씨를 만난 걸까? 애기 배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있으면 남편인 줄 알았죠. 예뻐요. 예뻐요. 딸도 굉장히 예쁘고 모델, 어린이 모델 뭐 그런 것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몇 년 전 남편의 주소지에 살았다는 예쁜 새 모녀는 지난해 남편의 SNS를 장식한 모녀와는 또 다른 인물. 설마? 남편에게 한 명도 아닌 2명의 여자가 더 있다는 걸까요? 차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유리 씨도 최근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다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미납됐다고 해가지고 무슨 독일 천연화장품 상품이 있는데 혹시 이게 언제 결제가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출산 한 달 전이네요. 아, 회사 일로 밤낮 없이 일한다며 집에도 오지 않을 때였습니다. 54만 원짜리 여자 화장품이며 아이 용품을 유리 씨 몰래 야금야금 사들였던 겁니다. 와. 그런 것들이 짝짝짝짝짝 지나가면서 어떤 여자를 또 임신시켜가지고 그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남편의 친형을 만났습니다. 자신도 도무지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 자기도 뭐 잘못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뭐 잘못했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낳은 유리 씨를 떠난 것도 억소리 나는 빚도 미안해하기는커녕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 그렇다면 또 다른 여자들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제일 처음 만났던 도심. 걔가 전화도 만나고 그 전부터 만나던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의 주소지에 살던 여자는 두 딸을 낳고 이혼한 상태에서 남편과 만났고 이미 몇 년 전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한 명이 더 있잖아요. 아마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라고 들었어요. 씨가 더 먼저예요. 네, 원래 더 먼저 만났고 임신을 하게 된 건 이제 좀 늦은데 얼마 차이는 안 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달 정도. 유리 씨보다 먼저 만나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건 유리 씨를 떠난 뒤 남편의 SNS를 장식했던 그 여자입니다. 아이고. 자식이니까 이제 애정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얘는 나갔을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빨리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나가서 자기가 노가다를 하는 것도 생활비로 언니한테 얼마씩 주고 그거는 했었나 봐요. 자기가 빨리 나가서 애랑 와이프를 챙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리 씨가 아닌 다른 아내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남편. 진짜. 내 딸은 아빠 얼굴조차 모르고 살게 됐는데 남편은 또 다른 가족과 미래를 꿈꾼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날 사랑하긴 한 걸까? 그토록 다정했던 눈빛도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던 걸까요? 저를 만난 거는 처음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난 거네요. 그리고 진짜 아이에 대한 요만큼도 없는 거잖아요. 저 마음이 오죽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 생쇼를 하고 미안하다, 사랑하다, 울고 난리친 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